여러분 반갑습니다. 원파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하고 파이코인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은 월요일날 올리자마자 제 후배께 전화가 왔었습니다. 연구소 후배가 전화를 했을 때 저도 영상 올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전화를 했느냐 하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 저도 깜짝 놀랐는데, 가격이 갑자기 얼마 안 되니까 실망을 했겠구나,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하는 얘기가, 부장님 지난번 영상을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왜 부장님이 죄송하다는 얘기를 영상에서 하셨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약간 드렸습니다. 그건 이제 생태계 사장이라든가 또는 현금 거래를 하면 안 되는데, 이 불법으로 어르신들에게 이제 현금 거래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니까 그와 같은 일을 좀 사양해 달라고 유튜브에 멘트를 좀 넣어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그분들은 상당히 이제 파이코인이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을 하고 실제 가격보다도 좀 비싸게 샀을 텐데 이분들에게 실망을 줬을 거 아니냐, 이런 느낌도 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왜 전화했냐고 하니까, 파이코인이 가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 자기는 매수를 더 하고 싶습니다. 왜 매수를 하려고 하느냐, 이미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도 많은데 그건 뭐 3년간 락업을 해놓으니까 실제 쓸 파이코인은 몇 개 되지도 않으니까 파이코인을 매수를 하려고, 제가 일요일날 이제 자기 아들이 왔길래 업비트에 처음으로 거래소를 개설하고 OKX에 겨우겨우 이제 파이 일을 보낼 수 있도록 해보고 몇 개를 보내보기도 해봤는데, USDT를 구매를 하니까 72시간 이후에나 출금이 가능하다고 해서 빨리 구매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이라서 혹시 부장님이 좀 구매를 대신 해주면 안 됩니까? 라고 얘기하길래, 대신 구매하는 거는 그런 것들은 뭐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으니까 늦더라도 조금 기다리다가 그렇게 구매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겠다. 왜 구매를 하려고 하느냐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친구는 저 연구소에 있으면서 이제 상당히 그 얼리 아답터로서 저하고 교류를 많이 했던 후배인데, 파이코인을 얘기 듣자마자 바로 채굴 하기 시작했고, 채굴 하는 그것도 뭐 한참 이후에는 노드까지 돌리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파이코인을 꽤 많이 채굴했더라고요. 그런데 락업이 되어 있으니까 본인은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지금 락업되어 있는 것을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는 구매를 해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이와 같은 얘기를 하길래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그래도 제가 파이코인을 소개했던 후배가 그만큼 신뢰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좀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가져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파이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이제 가격 변동에 대한 얘기보다는 가치가 계속, 파이코인은 아직도 인정을 못 받는 상태에서 가격만 이렇게 형성되어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항상 드렸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에는 제가 가끔 이제 코인뉴스 소식을 가끔 보는데, OKX의 신고가보다도 파이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도 뜨는 것 보면은 이제는 다른 코인들보다도 좀 다르게 파이코인을 보는 인식이 가고 있다 하는 이런 느낌도 받았습니다. 중앙일보 기사를 아침에 신문을 보면서 우리 집 사람이 대뜸 내뱉는 얘기가, 카드와 지갑을 없앤다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러는 거냐 라는 기사를 보고 좀 얘기하길래, 저도 이게 뭔 얘기인가 보니까 토스라는 그런 앱에서 앞으로 이제 페이스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이런 걸 하면서 상당히 그 비바 리퍼블릭한가 이 회사가 그런 생태계 확장을 해서 꽤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걸 보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결제가 이 앱 안에 모두가 다 들어올 수 있겠구나. 물론 뭐 아직은 이제 토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겠지만은 이것이 다른 생태계에 영향을 주겠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 파이코인만 가지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도 있고 또 파이 매장을 사용할 수 있으니까 생태계 확장을 이렇게 다른 분야에서도 하는 걸 보면 파이 생태계도 상당히 크게 확장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저는 이 쿠팡이 생길 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회원으로 가입하고 이용을 꽤 많이 해왔는데, 우리 집사람은 가끔 당신 왜 쿠팡만 좋아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들을 정도로 쿠팡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뭐 몇 년 전만 해도 항상 이게 적자만 가고 있으니까 이 인프라 구축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모르고 적자에만 신문 기사화 시키고 있는 걸 봐왔는데, 오늘 아침에는 신문에는 백화점 매출보다도 더 높게 나왔다는 이런 기사를 쓰는 걸 보고, 야, 이렇게 신문도 제대로 평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들 때는 엄청나게 이제 적자 운영을 하고 있다고 이제 좀 부정적으로 쓰다가, 오늘은 왜 이렇게 쿠팡이 이 모든 백화점이 수익보다도 더 높다 이런 얘기를 쓰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미래를 내다보는 안목을 키워가면서 살아가야 되겠구나. 더군다나 이 암호화폐 세계, 이 디지털 세상은 정말 빠르게 바뀌어 가고 있는 것에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 적응을 잘 해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이코인, 파이네트워크, 파이브라우저가 지금은 시작 단계에 있고 남들은 별로 사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오니어들만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도, 이렇게 이제 상장을 하고 나서 파이가 뜬 곳이다 인식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뭐 상장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실망을 많이 하고 0.76달러까지 떨어지는 거 보고 그거 봐 1달러도 안 되지 않느냐 하고 실망하던 사람들이 점점 이제 올라가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지금 뭐 2.7, 뭐 8 이렇게 올라가는 과정을 보면서, 이렇게 가격이 얼마가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파이 가치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 저는 여기에 여러분들 갖고 관심을 가지면서 우리 파이 네트워크, 파이 브라우저의 가치는 무궁무진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시기가 이런 사회 인프라하고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더디게 간다 하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은 이제 암호화폐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유일하게 올라가고 있는 우리 파이코인을 생각해 보면서 왜 이렇게 암호화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 저는 지난번에 이제 엘살바도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이 IMF가 엘살바도르가 법정 화폐로 할 때 엄청나게 압력을 많이 가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압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이제 IMF가 이 비트코인과 관련돼서 이게 뭔가 하면서 이 암호화폐 전문 회사의 사람들로 통해서 IMF 직원들이 교육을 받기도 하고 좀 그래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이제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계속 이제 사모으기도 하고 뭐 엄청나게 그거로 인해서 어떤 순기능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IMF하고 다시 이제 그 14억이라는 대출을 하면서 조건의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하는 것을 이제 중지해라 라는 얘기를 조건으로 붙여서 엘살바도르도 14억을 이제 대출을 받아야 되고, 앞으로는 34억 정도로 더 받으려고 그러면 IMF가 요구하는 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까지 왔길래, 국가가 법정화폐로 비트코인을 사용하다가 사용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내리고, 물론 그동안 기업들은 이제 비트코인을 뭐 받을 수도 있는 것이 의무적으로 하다가 이제는 의무적이 아니게는 이제 바뀌었지만은, 그와 같은 것이 상당히 많이 이제 이런 그 암호화폐 시장에 영향을 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엘살바도르는 경제 안전이 최우선인데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하려고 했던 것보다는 우선 이제 IMF를 통해서 대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것들이 급하기 때문에 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며칠 전에는 다시 비트코인을 7개를 뭐 매수를 했다, 뭐 이와 같은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 것을 보고, 이렇게 암호화폐는 그만큼 가치는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이제 옆에 있는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이제 요즘 그 리브라 프로젝트를 가지고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그 리브라 프로젝트를 이제 홍보를 했다, 이렇게 해서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격이 엄청나게 급등했다가 급락을 해서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이 쏟아나니까 미국 법무부가 이제 조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소위 펌프 앤 덤프, 러그풀 사기 논란,
이와 같은 일들이 이제 일어나는데, 저는 초창기에 왜 미국 법무부가 아르헨티나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조사하는가, 이게 조금 의아했기 때문에 좀 더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이제 미국 기반 기업이 민코인을 발행했는데, 여기 아마 켈시어 벤처라는 곳이 발행을 했는데, 이 벤처하고의 어떤 관계가 복잡하게 이루어진 것 같고, 개인 투자자들은 아마 미국 사람들이 대다수가 있기 때문에 미국 기업이고 미국 투자자가 피해를 봤으니까 이게 뭐 러그풀하고 관계되는 건지 내부의 어떤 그런 소통에 의해서 잘못 저지른 건지 하면서 여러 사람들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이제 민코인이 마침 솔라나 네트워크를 이용했고 있기 때문에 이게 솔라나의 신뢰도가 좀 떨어지면서 다른 여러 곳의 암호화폐 어떤 그런 부정적인 기류를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트럼프의 민코인 이후에 그 부인의 멜라니아 민코인이 나왔는데, 이 켈시어라는 벤처 회사가 민코인을, 멜라니 민코인도 같이 만드는 그 회사인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민코인들이 나와서 이 펌프 앤 덤프, 소위 이런 일들이 생겨서 피해자들이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뭐 그와 같은 민코인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도 그와 같은 민코인은 언제든지 급등과 급락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교육시켜 준 그런 자료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에 미국은 그 SC의 암호화폐 타스크포스 팀들의 역할들이 이제 꽤 많습니다. 물론 이제 조금만 있으면은 그 폴 애킨스 위원장이 그 부임을 하겠지만은, 이분이 이제 그 청문회를 다 끝내고 인사검증을 끝내야 되기 때문에 아마 4월 달쯤 돼서 끝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전에 여러 이제 업계 기업들하고 잇따라 미팅을 해서 규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이 기업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암호화폐가 정권이라는 SC의 기존 입장을 좀 바꿔달라라는 것하고, 보류 중인 일부 집행 조치의 재평가를 요구하고 나서는 이런 일들이 이제 가장 많고, 그러면서 이제 SC는 이미 이제 코인베이스와의 소송이라든가 이런 다른 일부 소송도 철회하고 있는 이런 가능성이 있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니스왑 조사를 한다고 지난번 작년에 아마 웰스 노티스를 발행했는데 뭐 조사를 중단한다든가 이런 뉴스들이 SC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리플만큼은 이게 가장 큰 사건 중에 하나고 몇 년 걸쳐오는 거고, 이것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타스크포스 팀의 어떤 의견에 의해서 SC가 결정할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폴 애킨스가 4월쯤 이제 정식으로 오면은 그때 결정할 수 있도록 미루는 것 아니냐. 이렇게 리플의 경우는 법정 기한이 4월 16일이니까 그 전에 일어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 같다. 이게 리플이 이런 그 SC하고의 소송 문제가 깔끔하게 정리가 되면은 암호화폐계도 상당히 큰 변화가 예상이 된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이런 뉴스들을 그동안 계속 팔로우를 해왔는데, 앞으로 긍정적인 신호가 있을 것 아니냐. 그 바이낸스에 관련되는 그 소송도 4월 11일까지가 이제 법정 기한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전에 바이낸스 문제도 해결이 된다고 보면은, 요즘 이제 바이낸스가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파이코인을 바이낸스 같은 거래소에서 상장을 한다면은 크게 활성화될 것 아니냐라는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는 2월 27일 날 이제 마무리가 되었지만은 준비 과정이라든가 의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가능하면 4월 전에 파이코인을 상장할 수 있는 이런 소식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또 외신에서는 바이낸스 사칭 문자 메시지가 지금 스캠 주의보가 내리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바이낸스 관련돼서 파이코인도 곧 상장이 된다, 마치 된 걸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스캠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뭐 여러분들도 크게 동요는 하지 않겠지만은, 이 바이낸스 SMS 코드를 위조한다든가 해킹을 한다든가 그런 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혹시 이제 우리도
앞으로 바이낸스 관련되는 뉴스가 오더라도 절대 바로 믿어서는 안 되고 다른 채널을 통해서 확인도 하고 또 확인해보고 필요하다면 내 AI 검색을 통해서도 바이낸스가 파이코인을 상장을 했느냐 하는 걸 질문도 해보고 그와 같은 노력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스캠과 같은 그런 가짜 뉴스에 지갑 관리도 해야 되는 이유가 우리는 이제 어르신들이 가끔 많기 때문에 이 파이코인이라든가 이런 걸 처음 다뤄본 분들은 이 암호화폐 지갑에 대해서 관리가 참 소홀할 수도 있고 등한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밀구절 24개만 일단 제대로 지키고 그 외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실제 거래해보는 거는 가능하면은 아주 조금씩 뭐 1파일을 보내본다든가 0.5파일을 보내본다든가 이렇게 하면서 거래의 경험을 가질 필요가 있고 실제 USDT를 구매해서 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1USDT만 보내보고 뭐 수수료가 아깝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많은 내가 예를 들면 100, 200, 뭐 한 500USDT를 보냈는데 저쪽에서 받았는지 지갑에 들어왔는지 확인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몇 분이 더 걸리니까 그때 초조하게 기다리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려면 작은 소액으로 보내서 확인을 하고 나머지에 원하는 금액을 보낼 필요가 있다. 이게 뭐 거래 비용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까워할 필요가 별로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절대 블록체인을 잘못 선정해서 잘못 보내는 그런 실수들은 안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코인 세계가 온 지가 그렇게 오래됐다 하더라도 많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실수를 몇 번 해봤던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블록체인의 실수는 안 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싱가포르 메트로 백화점에서 현지 최초로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 지원한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 USDC하고 USDT하고 몇 가지 하여튼 스테이블 코인을 결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파이코인을 가지고 있는 파이오니어들은 언제든지 뭐 OKX라든가 뭐 다른 데를 통해서 교환이 가능하니까 USDC와 USDT를 활용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자꾸 많아지면은 이제 파이코인만 가지고 있으면은 어디든지 가서 활용이 가능하겠다. 지금은 이제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되어 있지만은 앞으로 램프 기능들이 온램프, 오프램프 기능들이 이제 많이 등장을 할 테니까 이제는 법정화폐로 바꾸는 기능만 우리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런 그 페이 시스템들이 많이 이제 바뀌어 나가고 있다 하는 것들을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 우리 파이스토어에도 이제 앱들이 상당히 많이 그 상점들이 많이 늘어난 걸 보고 있는데 거기에도 이제 파이 계산기를 써서 실시간으로 파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를 이제 연결시켜 놓은 걸 봤습니다. 저도 이제 파이 브라우저에 우리 생태계의 에코시스템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새로운 변화가 있나 하고 이제 자주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도 이제 그 마케팅하고 있는 그런 곳에서 메인넷 파이캣 프레스라는 곳인데 여기에도 그 파이 트래커를 설치해 놓고 리얼타임으로 프라이스를 계속 볼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이런 기능들도 상당히 활발하게 앞으로 이제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또 얼마 전에 뉴스에는 이제 여기에 제임스 G2라는 플로리다의 뭐 부동산 회사인 같은데 이 부동산 회사는 옛날부터 이제 비트코인을 거래를 했는데 이분은 비트코인 거래를 한 이후에 파이코인을 거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파이코인의 그 코드 주소를 올려놨던 걸 저도 보긴 봤는데 그러면서 이제 X SNS에서는 상당히 이제 환영하는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한 친구가 질문을 하기로 그럼 왜 지토 부동산은 KYB를 받지 않았는가 라는 질문을 이렇게 올려놓은 걸 봤습니다. 물론 이제 KYB를 받고 있는 중인지 신청하고 있는 중인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지만은
야, 앞으로 파이를 거래하는 모든 회사가 OKB를 다 받아야 되는가 라는 거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의문이 들고, 이런 브라우저를 통해서 거래할 수 있는 앱과 직접 연결되는 곳은 이게 KYB가 필요하지만은 실제 파이만 받겠다가 하는 그런 매장에는 KYB가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우리 페이코인, 파이코인하고 이름이 비슷한 그 페이코인이 몇 년 전부터 많이 이제 활발하게 다날이라는 그런 핀테크 회사에서 많이 이제 활용을 해서 저도 그 앱을 깔아놓고 실제 있었는데, 요즘 이제 특허가 나와서 가상자산 연계 결제를 특허를 등록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국내외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오프라인 가맹점 단말기 포스와 연동을 해서 이렇게 이제 가상자산 결제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특허 등록을 했다,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이 다날 쪽에서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다른 암호화폐 연결하고 해서 이제 그 오프라인 포스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도 이제 페이코인이 갑자기 옛날에 한번 상장을 했다가 상장 폐지를 했다가 다시 또 상장을 했다, 뭐 이와 같은 뉴스도 있고 해서 왜 상장 폐지하고 다시 재상장을 하는가, 그게 뭐가 잘못돼서 그랬느냐 하는 것들을 들여다봤는데, 실제로 뭐 별로 변한 게 없는데도 이제 다시 상장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이제 페이코인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폐지를 하게 되면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다시 상장하면 가격이 올라가지만은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저도 그와 같은 것은 좀 궁금하기도 하고, 오래간만에 이제 앱에 한번 들어가 보니까 뭐가 좀 바뀌긴 했는데,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이게 주로 이제 다날과 코비스 이제 가상자산하고 연결시켜서 해 나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활발하게 확장되면은 파이코인하고도 어떤 앞으로 연계도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다날이 국내에 상당히 활발하게 움직여 보는 것도 지켜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국 비트와이저의 분석가라고 있는 분석가가 자산 운용을 주로 하고 있는 전문가 350명을 대상으로 해서 53% 고객이 포트폴리오에 암호화폐를 넣겠다 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걸 기사화시키는 걸 보고, 야, 앞으로는 암호화폐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가져서 이렇게 자산 포트폴리오에 53% 이상이 이제 올리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걸 이제 보면서, 최근에는 UNDP, UN 개발 계획에서도 암호화폐를 실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을 이제 모색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암호화폐가 우리 실생활에 엄청나게 활용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파이 브라우저가 엄청나게 이런 보통 사람들도 채굴 하는 사람들이 이제 상당히 많이 하듯이 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꾸준하게 이제 채굴할 수 있도록 해왔던 사람들은 그냥 그대로 연속적으로 계속 채굴만 하면은 우리 파이 브라우저의 가치는, 파이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 같다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도 여러분들께 드립니다. 뭐 매일 파이코인의 가격이 얼마가 되는지 검색하는 것들은 뭐 가능하면 재미로 해보는 거고, 우리 파이코인의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